월가의 예측, 30년간 못 봤던 인플레이션이 온다. 2020년 12월 31일 저는 김단태고요. 오늘 영상도 언제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12월 31일 날 다음에 들어가서 뉴스를 봤더니 랭킹 1위에 있었던 게 월가의 예측 30년간 못 봤던 인플레이션이 온다 라는 기사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사에 댓글이 1030개나 달려서 아주 이 기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는 이제 레카왕의 마음으로서 이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겠구나 하는 그 솔직한 마음 하나와 어쨌든 관심이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저라면 이 기사를 어떻게 읽을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 기사는 머니투데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짐 비앙코라는 경제 애널리스트를 이제 CNBC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기반해서 기사를 쓴 겁니다. 짐 비앙코에 따르면 한 세대 만에 거의 처음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고, 지난 20년, 30년간 사실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 같은 걸로 이어지면서 자산 시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분에 따르면 코어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2.5%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2.5%가 나온다고 하면 최근 28년 동안의 최고치를 달성하게 되는 거고요. 이분이 어쨌든 걱정하는 거는 이번 코로나 시장의 유동성이 14조 달러나 전 세계에 풀렸다라는 점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고, 또 반대편으로 말하면 화폐 가치 하락을 말하죠.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1년 만에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고, 이는 수입 저하로 이어진다 라는 얘기. 또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다 보면 물건의 값이 상승을 하는데, 물건의 값을 계속 상승하게 놔둘 수 없다 보니까 돈의 가격도 상승을 시키거든요. 중앙은행들이 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뭐죠?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고 하고요.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금리 인상과 같이 맞물려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출받는 그것에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죠. 새로 대출을 받는 입장에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짐 비앙코가 한 겁니다. 원본 CNBC 기사는 요런 기사예요. 12월 30일에 올라온 CNBC 기사에 기반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떤 걸 하죠?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짐 비앙코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봅니다. 특히 저는 코로나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듣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구글 가서 여러분들이 도구를 누르시고 특정 기간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2020년 4월쯤에 짐 비앙코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봤더니 인베스트먼트 매거진에서 나온 기사인데, 비앙코 sees another leg down in the markets 라고 하면서 비앙코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 Fed랑 Treasury, 그러니까 재무부랑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시장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 4월 29일 기사를 보면 짐 비앙코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의 이 랠리, 사실 이제 3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4월 한 달 동안 시장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요 작은 랠리가 결국에는 콜랩스 할 것이다,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이유는 investors are too bullish,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이유를 했어요. I understand the market has been up a lot since the March low, 그러니까 3월 저점보다는 시장이 참 많이 올랐고, but what I see in the market is a retracement rally that looks very similar to the first type of rallies that you get in protected bear market. 그러니까 이번의 랠리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냥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승한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장기간 이어지는 긴 하락장에서 초반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개의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4월에 짐 비앙코는 이 4월의 랠리가 그냥 가짜 랠리다, 결국은 더
긴 하락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짐 비앙코가 하는 말이 항상 맞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월에 짐 비앙코는 틀린 얘기를 결과적으로는 했던 거고요. 이번에 얘기가 맞을지 틀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짐 비앙코의 말에 우리가 벌벌 떨 이유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기사에만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머니투데이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뉴욕 연준 11월 소비자 기대지수 조사 결과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기대치 중간값은 2.8에서 3%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CNBC에는 이런 내용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2.5%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짐 비앙코의 예측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뉴욕 연준의 조사 결과를 인용을 한 거죠. 그럼 전 또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뉴욕 연준 지금까지의 기대지수 조사 결과 인플레이션 기대지수는 어땠을까? 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뉴욕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미디안 인플레이션 엑스펙테이션 막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찾아봤어. 그랬더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뉴욕 연준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기대지수 평균값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냥 계속 2.5%, 3% 왔다 갔다 했어. 인플레이션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물론 지난번보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 오르는 폭이 그렇게 인상적이지도 않았고 실질 인플레이션에 비해서는 항상 뉴욕 연준에서 서베이한 조사 결과는 항상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사 결과가 그렇게 의미 있는 조사 결과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번에 급등을 했어야지 이게 의미 있는 조사 결과인 것 같은데 그렇게 급등하지도 않았다라는 거고요. 물론 저는 인플레가 발생하는 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번에 2021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하워드 막스는 150조 정도 운영하고 20년간 연평균 18% 가까이 수익을 낸 월가에서도 구루로 손꼽히는 사람인데 하워드 막스가 이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그 질의응답에서 어떤 걸 얘기했냐면 하워드 막스도 rising interest rates, unlikely as they are in the intermediate term, are the main threat.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워드 막스가 어떤 얘기들을 더 했냐면 Today's high asset prices are highly dependent on low interest rates for their appropriateness. 이거 발음 못하겠네. 어쨌든 지금의 높은 자산 가격은 저금리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So if rates were to rise, asset prices would probably fail.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은 아마도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however부터가 보통 중요하죠.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 시험 볼 때 항상 however부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However, there's little reason to believe rates will rise in the short run. 그러니까 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Because there doesn't seem to be much inflation, and I believe the Federal Reserve isn't concerned about inflation.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또 뭐였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가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상승해도 금리를 안 올릴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Fed가 지난 10월에 평균 물가 목표제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인플레가 조금 올라가도 일단은 금리는 계속 낮출 것이다. 왜냐면 인플레가 상승하면서 생기는 위험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경기 부양이나 경제 안정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워드 막스는 금리 인상이 위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짐 비앙코와 의견을 같이 하지만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 비앙코가 하는 말이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고요. 물론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대로 시장이 흘러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을 예측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연준이라고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의 어떤 브랜치 중에 하나죠. 프로페셔널 포캐스터들,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한테 미국의 10년 만기 금리의 예상치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써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지. 금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막 금리를 써낼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이제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근데 검은색 실선이 실제 금리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파란색부터 시작해서 녹색 선, 뭐 보라색 선, 다양한 선들이 보이죠? 이게 매년 전문가들이 써냈던 금리의 평균값입니다. 무슨 얘기냐?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못 맞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이 그냥 만만하신 분들이 아니고 뭐 모건 스탠리,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뭐에서 PhD를 하거나 뭐 교수를 한 분들, 노무라 증권에 계신다든가 뭐 JP 모건 체이스에 있다든가 골드만삭스에 있다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다 제가 여기서 하도 전문가가 많아가지고 그분이 계신 집단들을 모두 쓴 건 아니고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이 무능하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들 모두가 심지어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하는 그런 분들조차 이렇게 미국의 금리를 예측하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기사를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짐 비앙코의 말이 무조건 틀린다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만큼 경제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짐 비앙코의 말처럼 뭐 금리가 진짜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걱정의 크기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정도로 제 뜻을 전달드리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는 확실하게, 야, 뭐 사야 된다. 금리가 어떻게 된다. 경제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이 좋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제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솔직한 거고 그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계속 다양한 뭐 정보들을 보여드리겠지만 매크로 전체 경제 예측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출처는 고정 댓글, 또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짧은 시간에 항상 많은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저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수정사항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